안녕하세요. 동행가족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민주당과 사법부 대법원이 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 민주당이 이제 검찰개혁은 사실상 이제 검찰청 해체하기로 결정이 났죠. 이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갔어요. 그 다음 타깃으로 사법개혁을 들고 나오면서 법원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들고 나온 게 바로 내란 특별재판부입니다. 뭐냐면 지금 대법원을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내란 관련해서는 별도로 재판부를 꾸리겠다는 거예요. 검찰을 못 믿으니까 특별검사, 특검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법원, 사법부 못 믿으니까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1948년, 요때 이제 반민특위. 이게 뭐예요? 이제 광복 직후에 친일파 청산하던 그 시절 특별재판부를 끌고 들어온 겁니다.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법원이 자초한 것이에요. 자업자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아니야. 헌법 개정 없이 이런 걸 설치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한 것처럼 이거는 무모하고 위험한 거야. 라는 식으로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라서 대통령이 요게 힘이 있는 건가? 이건 강경파들의 얘기인가 싶었는데 대통령이 이번 주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대표 편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다. 국민의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 위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는 헌법 개정 없으면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 위헌이 아니다라고 정청래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더 불이 붙었습니다. 뭐가요? 내란 특별재판부가요. 그런데 잘 보셔야 할 게 이 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목조목 내란 특별재판부가 문제라고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대체 내란 특별재판부가 뭔지, 대법원은 왜 반대하는지, 민주당은 왜 하려고 하는지, 자,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게 뭘까요? 실체를 딱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법안은요, 명은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게 박찬대 의원이 사실상 이제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뭔가 좀 선명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냈던 그 법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일단 법사위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특별재판부라고 하지 말고 전담재판부로 불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판하는 게 많이 입에 붙었으니까 나중에 용어는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법안의 핵심 내용을 제가 쫙 적어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영장 전담 법관과 특별재판부가 설치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법원 보시면 1심 있고 2심 있고 대법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수사 단계에서, 그러니까 기소 전에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요런 거를 압수수색 영장을 내줄지 말지, 이 체포영장, 구속영장 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법관이 있습니다. 지금 3명이 있어요. 지금 중앙법원에. 그러면 이 3명은 요걸 맡아요. 대신 어떤 건이 이 3명 중에 누구한테 배당될지는 몰라요. 그거는 그때그때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요걸 잘 아셔야 돼요. 사법부 독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작위성입니다. 무작위성. 뭐냐면 예측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판사가 워낙 중요하니까 모든 결정이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 독립의 핵심은 판사가 독립적으로 양심에 의해 또 법률적 지식에 의해 판단하면 그걸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누구도 그 판사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대통령이라도. 그죠? 그게 사법부의 독립이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면 무작위성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모든 법관 한 명을 다 믿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판결을 누가 하더라도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특정인에게 이 사건을 맡기지 않는다. 이게 사법부 독립의 핵심입니다. 심지어 대법원장도 인사로
요런 업무를 하라라고까지 내릴 수 있지만 어떤 특정 사건을 이 판사 보고 너가 맡아라 이건 못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누구도 판사에게 지정할 수는 없어요. 그게 무작위성입니다. 그래서 영장 전담 법관은 3명 중에 무작위로 추첨을 하게 됐는데 지금 얘기는 뭐냐면 내란 혐의 관련된 재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이 계엄 관련된 이 재판은 압수 체포 구속영장을 따로 특별영장 전담 법관을 두자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한 명을 두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법원 1심에서 지금 이미 내란 혐의 재판하고 있잖아요. 지규현 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요거 지규현 판사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요 하고 한 거 아닙니다. 이것도 결국은 무작위 추첨에 의해서 지규현 판사가 배당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요것도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별도의 재판부를 꾸리고 별도 판사로 2심은 서울고등지방법원에 또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꾸리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별도를 꾸려서 나중에 대법원이 최종심, 대법원은 최종심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핵심은 당연히 이거겠죠. 두 번째, 그러면 이 특별영장 전담법관, 특별재판부 판사는 어떤 판사들로 할 것이냐, 이게 제일 핵심이겠죠. 딱 감이 오시죠 이제. 자, 그러면 이걸 누가 정하냐? 여기 갈 사람을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정하냐? 너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정하냐면 특별재판 이 판사들을 추천할 위원회를 꾸리자는 겁니다. 별도 꾸려요. 그럼 여기서 특별영장 전담 2배수를 추천하는 거예요. 여기 곱하기 2니까 2명, 여기 곱하기 2니까 1심 특별재판부 6명, 여기 곱하기 2니까 2심 특별재판 판사 6명을 여기서 추천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추천을 하면 누가 결정하냐면 그건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데 이거는 건드리지 못해요. 왜냐면 이거 헌법사항이거든요. 대법관이 판사를 결정하는 건. 근데 대법원장이 결정하는데 본인 마음이 아니라 2명 중에 1명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 그러면 누가 중요하겠어요? 여기가 중요하겠죠. 어떤 판사를 추천할 건지. 자, 그러면 추천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추천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국회 3명인데 이 국회 지금 알아보면 국민의힘은 해당이니까 지금 특검도 지금 국민의힘 추천 못했잖아요. 왜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니까 당적을 가졌던 그 당에는 추천권을 안 줬으니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명을 추천을 하고 법원 판사회에서 3명을 해요. 이건 뭐냐면 법원 조직법상 이 중앙지방법원, 고등지방법원 각마다 판사들을 이렇게 자문해주는 자문기구가 있어요. 법원 판사회의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3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3명, 외부 기관에서 3명, 이렇게 9명이 특별영장전담법관 2명, 1심 재판 판사 6명, 6명을 추천을 하면 대법원장이 이제 최종 임명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뭔가 정치적 논란이나 여러 개 있을 거라고 좀 짐작은 되시죠? 자, 또 구조를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판사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제척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 전심, 지금 하고 있는 전의 재판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기현 판사 못 들어오겠죠. 지금 재판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나중에 대법원 판결할 때 판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거 좀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왜 대법원이 이걸 반대하고 있는지는. 자, 그 다음에 자 왔어요. 그러면 이제 꾸려졌어요. 이 특별영장 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3번. 모든 재판은 여기로 이관이 됩니다. 다 넘어와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하던 거 다 일로 넘어옵니다. 얘 판사 이제 못해요. 지기현 판사는 판결 못해요. 여기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속하게 하는 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갱신 절차는 상당히 그러니까 줄여서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요거부터 볼까요? 1심과 2심을 3개월 내에 선고해야 돼요. 이 특별재판부는 3개월 내에 2심으로 넘겨야 되고 여기도 3개월 내에 대법원 넘겨야 되고 빨리 끝내야 돼요. 그리고 그 재판 과정은 모두 녹음되고
녹화되고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란 혐의는 사면, 감형, 복권이 안 돼요. 대통령이 사면 못 해요. 그러니까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혐의로 딱 결정되면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형 살 때까지는. 자, 그리고 장량 감경이 적용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상 참작을 못 해요. 정상 참작이라는 건 판사가 좀 유도리 있게 쫙 들어보고 아, 당신 죄는 이만큼인데 그래도 좀 정상을 참작할 게 있으니까 좀 깎아준다. 못 깎아요. 장량 감격을 적용을 못하게 특별히 법에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형이 확정된 자가 소속된 정당은 국고보조금이 지급이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으면 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을 못 받아요. 정당 해산과 이어지는 법안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실체 아셨죠? 요게 내란 특별재판부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반대 의견을 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동투더 뉴스. 자, 대법원은 모든 저 법 조항 하나하나마다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거든요. 대체 왜 대법원은 반대를 하는 걸까요? 조목조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영장 전담 법관과 특별재판부를 설치한 아까 1번 조항이 있었죠. 그 자체를 반대합니다. 왜? 1번, 사법권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사법부 근간을 흔든다. 독립성이 훼손된다. 왜? 자, 이 사람들이 왜 추천하냐는 거죠. 국회가 왜 추천하고 이런 쪽에서 사법 판사를 추천하는 것 자체도 좀 독립성 침해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 특별 판사, 그러니까 특판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 후보 추천 이제 여기서 추천하잖아요. 그럼 추천할 때 모든 사람들, 개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후보 추천위원회. 그러다 보니까 아직 현직 법관만 특별재판부의 판사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이 그 조항에는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현직 판사가 아마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법 조항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현직 판사가 아닌 다른 외부 인사가 특별재판부 판사를 맡게 될 경우 위헌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 27조 1항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그 법관이라는 건 현직 판사만 해당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훼손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작위성이 사실상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다. 그럼 왜 이게 무작위성이 훼손이 되는 거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는 순간 모든 재판은, 내란 재판은 갖고 옵니다. 어디가?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나 특별재판부가 다 가져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무작위성이 없어지는 거죠. 이 재판은 그냥 이 판사가 맞는 거예요. 자, 이게 훼손이 되면 뭐가 문제냐? 재판받는 입장에서 야, 나 처벌하려고 니네 짜맞춘 거 아니야? 판사랑? 네. 판사가 정해지면 판사가 이 사람밖에 지금 내가 재판받을 판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누가 될지 모르다가 내가 이 판사한테 받아야 이 사람 그래 믿고 뭐 이 사람이 왜냐면 이 사람 선출 과정에 어떤가가 투명하니까 무작위로 되는 판사니까 내가 수긍을 하지만 이 특별재판부가 정해진 상황에서 내가 거기 재판을 받으러 가요. 자, 이거는 누군가가 나를 이미 처벌하려고 짜맞춘 판사야. 승복할 수가 없게 된다고 법원은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대법원은 뭘 우려하냐면 이 특별영장 전담 법관 중에 구속영장 있죠. 구속영장. 야, 이거는 그야말로 중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법원은 우려를 해요. 이 대목. 왜냐하면 구속영장이라는 거는 정말 인간의 기본 중에 기본적인 권리인 내 신체의 자유,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다닐 수 있는 자유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자, 이건 그야말로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해야지 요렇게 특정한, 여기 심지어 한 명이에요. 한 명의 법관이 이걸 하는 건 그 사람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승복하기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사법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우려를 합니다. 뭐냐면
사법이 정치와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국회가 추천하다 보니까 더 뭔가 여기 정치적으로 사법부에 개입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법원 판사 회의를 여기 추천위원회에 넣는 것도 상당히 우려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자체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지금 배경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법원 판사 회의를 추천위원회에 넣게 되면 법원이 또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법부가 점점 정치화된다라는 우려를 합니다. 네 번째는 이거 자체가 위헌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헌법 110조에 따르면 특별법원은 군사법원만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대법원은 뭐라고 판결하냐면 군사법원 외에는 특별법원을 둘 수 없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재판부잖아요. 지금 법원이 있는데 별도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요거 자체가 헌법 110조 위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위헌 소지가 있는 걸 강행하면 어떻게 되냐? 요거를 빌미 삼아서 불복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자, 예를 들면 피고인이 협조를 안 해요. 나 이런 위헌적인 재판 안 받아. 협조 안 되고. 그러니까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위헌입니다 하고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재판이 늦어지겠죠. 오히려 재판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세 번째, 재판 효력의 정당성이 시비가 되는 게 뭐냐면 천대염 법원행정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걸 해서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해버려요. 그러면 역사적 재판이 아예 그 결과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니까. 그런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동시에 대법관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특별재판부, 아까 말한 그 1948년 반민특위 그 재판부 같은 경우는 당시 헌법에 근거를 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특별재판부는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위헌 소지가 강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돼서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벌을 받더라도 나중에 풀려나고 무죄가 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과다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예외를 줘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시작하면 앞으로 건마다 지금 특검도 처음에 특검이 아마 90년대 후반에 처음 했을 거예요. 처음에 특검을 하니까 그때부터 툭 하면 특검 하잖아요. 그죠? 특히나 지금 민주당이나 여당에서 검찰 못 믿겠다고 다 특검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설특검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법원을 믿지 못하겠다고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툭 하면 특별재판부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법부의 신뢰는 점점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우려입니다. 여섯 번째는 오히려 대법원장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대법원장은 인사만 냈지 그걸 누구를 맡길지는 대법원장이 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무작위성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절차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서 두 배수를 추천을 하면 결국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오히려 권한이 너무 커진다라는 점을 우려를 합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도 사법부의 독립성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척 사유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전심 재판은 관여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판결을 못하게 했습니다. 제척했어요. 못하게 해요. 그랬더니 대법원이 이거는 지금 아까 제가 무작위성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전담 대법관도 지금 1심, 2심뿐만 아니라 대법관도 그냥 지정한 거네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대법원한테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봤더니 몇 명인가 봤더니 지금 총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 11, 12, 13, 14명이거든요. 재판부가. 오석준 대법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조희대, 박영대, 이수견 여기까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에요. 몇 명이에요? 9명.
그 다음에 천대엽, 이흥구, 노태악, 오경미까지 대법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었고, 그리고 마용주는 계엄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제척된다면 요까지의 판사들은 판결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용주 여기도 어쨌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한대행 때니까 참석하기 어렵다고 보면 그럼 4명이네요. 그죠? 그런데 법원 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은 재판에 참여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3명만 사실상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흥구, 노태악, 오경미만. 그러니까 사실 3명이 대법원 판결을 하니까 거의 3명 전담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다 빠지면 누가 사실상 재판하냐는 거예요. 그럼 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전원합의체가 불발이 돼요. 이 전원합의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대법원이라는 건 워낙 중요한 최종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큰 건이 터지면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전원이 모여서 합의를 봐요. 그래서 판결을 합니다.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3명 갖고는 전원 합의체가 불발이죠. 그러니까 뭐 머리에 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3명밖에 없으니까. 세 번째 또 조항 볼게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특별재판부로 다 옮기고, 그 다음에 공판도 빨리 속도를 내야 되니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냥 간소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자, 이걸 가장 문제 삼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법원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작위성. 네. 그런데 사실상 이미 지금 많은 피고인들이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돼서 내가 재판을 받을 걸 알아. 그런데 그 판사가, 나 재판할 판사가 그 이후에 지금 이후에 짜여지는 거예요.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선택의 여지도 없어. 그냥 그 재판한테 받아야 돼. 판사한테 받아야 돼.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무작위성의 훼손이 뭐가 우려된다 그랬죠? 피고인 입장에서는 왜 재판이 승복하기가 어렵다고요? 이 사람들 나 유죄하려고 이미 짜고 친 고스톱 아니야? 그럼 내가 재판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어줄 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그게 더 심해진다는 거죠. 왜? 모든 재판을 일로 넘겨야 되니까. 그럼 나는 이 정해진 쪽에다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수긍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라는 부분을 문제 삼습니다. 네 번째, 모든 재판 과정을 녹음하고 녹화하고 촬영하는 거는 재판장 고유권한 침해라 그래요. 자, 왜냐하면 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재판장 허가 없이는 녹화, 촬영, 중계 방송을 하지 않거든요. 자,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다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깨지고 피고인들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아. 다섯 번째네요. 1심과 2심은 3개월 내에 다 선고를 해야 돼요. 이건 엄청나게 빠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뉴스터디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공직선거법은 특수해서 1심은 6개월, 633 원칙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워낙 이게 다 아실 겁니다.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대법원은 3개월 내에 판결하도록 된 게 633. 이게 공직선거법에 해당을 되는 건데 이거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죠?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내에 1심도 3개월, 33으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너무 짧다는 거예요. 왜 너무 짧냐면 공직선거법은 보통 그냥 그 선거 한 번 잘못했다는 걸 했냐 안 했냐를 보는 거니까 뭐 그냥 간단하죠. 사실은 그 것만 보면 되니까. 지금 내란 혐의는 얼마나 이게 많습니까? 사람도 많죠. 그 다음에 그 수사 지금 또 얼마나 방대합니까?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이걸 지금 3개월 내에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예요. 너무 짧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거에 해당되면 사면, 감형, 복권 다 못해요. 그죠? 자, 이거는 대통령의 사면권, 그리고 피고인이 왜 나만 이거 못해? 평등권이 침해가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국회의 입법 재량 한계를 초과한 거다. 이렇게 법원은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까 뭐라고 했죠? 장량감경, 정상 참작 못하게 했잖아요. 그죠? 정상 참작. 요거는 과잉 처벌이다. 왜 여기만 정상 참작을 못하게 하냐? 그다음에 아까
국고보조금 국민의힘이 못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처벌받으면 요거는 사실상 정당 해산으로 이어지는데,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을 몇백억씩 받거든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거 다 싹 회수하면 사실상 그 정당 활동 못하게 되죠. 그거는 정당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라고 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대법원은 우려를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은 위헌 소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논리가 사법부, 대법원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들 이익대로 해석한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재판장 고유 권한, 그러니까 자신네들의 권한, 기득권을 뺏기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Don't the news. 자, 민주당은 왜 밀어붙일까요? 자, 왜 제가 밀어붙였냐는 표현이 되냐면, 사실 사법부랑 싸우는 게 상당히 지금 부담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삼권 분립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다 독립되어 있죠. 특히나 사법부는, 왜냐면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가 다 걸려있는 게 많기 때문에 막 건들리면, 그죠? 예. 여러 가지 의심도 받는데도 왜 이렇게 밀어붙이나? 결국은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불신이 많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죠. 이재명 재판이 시작이었냐. 자, 이 법안을 법사위에서 상정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속내를 얘기를 합니다. 내란 특별법을 하게 되는 맥락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관이 무리한 판결을 내려서 대선에 개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날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하죠. 아침 회의 때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죠. 자,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한다. 땅땅땅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뭐가 일어나죠? 대선이 있죠? 대선 언제예요? 6월 3일. 자, 이제 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그때부터 유력했으니까, 워낙 윤석열 전 대통령이 큰 사고를 치셨으니까. 자, 그런데 5월 1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뭘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2심이 무죄라고 올린 거, 이거 유죄 같다 해. 다시 해. 파기환송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당시 이 사이에 만약에 파기환송 거쳐서 대법원이 판결 내리면 이재명 대통령 못할 뻔했어요. 근데 어쨌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하면서 2심이 이 파기환송 재판을 지금 연기를 해놓은 상황이죠. 자, 민주당은요, 이거 누가 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쿠데타자 내란 행위라고 당시에 맹비난했습니다. 왜? 대선에 개입했다는 거죠. 대선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안 되게 하려고 대법원이,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쿠데타다. 국민 주권 행사를 막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은 아니 이거랑 내란 특별재판부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결국은 대통령 이거에 대한 보복 아니냐, 보복. 이렇게 보복으로 법안 만들고 특별재판부 만들면 되겠냐는 비판을 하는 대목입니다. 어쨌건 민주당의 마음속엔 이때부터 불안감, 사법부 불신이 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불신하면 뭐가 문제냐고 보냐면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이 건인데, 지금 직위원 판사로 계속 민주당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시켜줬잖아요. 구속됐다가. 정청래 대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어. 문제의 직위원 판사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뭘 우려하냐면 이 직위원 판사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결정도 했지만 지금 내란 1심을 맡고 있습니다. 뭘 우려하냐면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우려하는데 뭘 또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구속이 돼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에 있잖아요. 그런데 6개월 내에 1심 판결이 안 나오면 풀려납니다. 원래 그래요. 맥시멈 판결 전에 1심 때 구속시킬 수 있는 게 6개월이에요. 6개월 지나면 풀려났다가 1심 판사가 다시 구속하세요 하면 다시 들어가요. 김용 전 부원장이 3번째 풀려나는군요. 그러니까 했다가 1심 안 끝나니까
풀려났다가 1심 판사가 다시 구속해 들어가요. 그러다가 또 2심 재판도 몇 개월 지나면 결론 안 나면 또 풀려나거든요. 그러다가 2심 판사가 다시 구속해 그럼 또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세 번째. 마찬가지예요.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풀려나요. 근데 이렇게 풀어주려고 침대 축구 재판을 제대로 빨리빨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풀려날까봐 지금 민주당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빨리 3-3 해서 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 최종 판결 내리라는 거예요. 자꾸 시간 끌지 말고. 그래서 특별재판부 하자는 겁니다. 밀어붙이는 이유. 세 번째, 이거 보고 이제 더 확실해졌어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자, 그런데 사실 그때 영장 기각하면서 판사가 자세하게 이제 왜 기각한지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체가 다툴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쭉 하는데, 어쨌건 이 설명과 무관하게 어떻게 내란 동조 한덕수 전 총리를 구속을 안 시키냐 하면서 지금 판사를 못 믿겠다 판사들 이거 완전 내란 거의 뭐 같이 동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불신이 쌓여가는 겁니다. 민주당은 왜 밀어붙일까요? 못 믿으니까.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거 하나만 살펴보죠. 지금 대법원에서는 다 이게 지금 위헌 소지가 있고, 그죠? 문제가 많다는 거 조목조목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고 하느냐? 민주당 이거 들어봐야겠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좋아. 판결은 사법부 독립이야. 사법부 마음대로 해도 돼. 사법 결정대로. 하지만 그 사법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여부는 누가 권한을 갖고 있느냐? 입법권, 국회가. 사법부 부여, 조직 구성 및 관할은 법률, 국회가 정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 사법부도. 국회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사법부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법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국회가 보고, 그래, 여기 말고 또 특별재판부 정한다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전혀 위헌의 소지가 없다. 자, 그러면 위헌 아까 헌법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원을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원 있죠? 1심, 2심 뭐 가는 그 법원 이거 말고 아예 다른 걸 만들면 그건 위헌이지만 이건 새로운 형태의 법원이 아니라 지금 있는 법관들 중에서 그리고 아까 조직도도 보면 1심은 1심 내란 특별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산하에 2심 내란 특별재판부는 서울고등지방법원 산하에 지금 있는 법원 산하에 두게 했기 때문에 이건 사법부 독립 침해가 아니다. 그리고 그 특별재판부 판사 누가 최종 임명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 아니다라고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누가 결정해요? 국민이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쪽에 힘이 실릴까요? 민주당은 사법부 불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힘이 실릴까요? 국민의힘 이거 완전히 뭐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다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구만. 입법을 빙자한 독재라는 국민의힘의 힘이 실릴까요? 어쨌건 싸움은 민주당 대 국민의힘과 대법원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커졌냐? 여기서 장동희 대표가 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흥미로운. 내란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인다면 법원은 비상한 결단을 할 것. 비상한 결단 뭘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현재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중단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럼 이제 진짜 정말 그야말로 전면전이 되겠죠? 자,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세 사람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란 특별재판부 콕 집어서 이거 거부권 행사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건의를 받고 그 다음 기자회견 때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재판 특별부는 위헌 아니에요. 민주당이 힘을 실어줬어요. 강경파에게. 자, 요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지금 기세로는 민주당이 통과시킬 것 같은데요. 그죠? 지금 대통령까지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근데 아까 민주당 내에서 박희승 의원처럼 이건 정말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거야.
지금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정말 위헌에 나중에 이거 재판 승복을 안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거 위헌이라 그러면 이 재판 전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건이 돼버렸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결론 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퀴즈 나갑니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아닌 것은 제가 3가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1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이다. 2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에 화가 나서. 3번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돼서. 4번째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로 남겨주시면 제가 풀어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의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간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 인생에서 뜻을 같이 한 적이 없는 사람은, 자, 302회 퀴즈였는데요. 정답은요 2번. 좀 쉬웠죠. 이재명 대통령과는 뜻을 같이 한 적이 없죠. 당이 다르니까요. 정답 또 나갑니다. 1번 첫 번째 깐초님, 2번 이재명 꼭 뽑아주세요. 뽑혔습니다. 깐초님 당첨되셨어요. 두 번째 시스터몽님 정답 2번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잘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정답자 아프로디테님 이재명이죠. 자, 주말은 동인가 스터디하는 날이죠. 저보고 대치동 갔으면 일타 강사로 날리셨을 듯. 자, 광화문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답자님은요 리사유님, 항상 귀에 쏙쏙 들어오는 뉴스터디 항상 챙겨보고 봅니다.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마지막 정답자는 미니멀리즘님. 자, 5분 축하드립니다. 자, 정답 당첨되신 분은 채널의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자, 게시물 클릭하시면 네,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또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다니엘 팡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대요. 특검이 국민의힘 500만 명 당원들 명부 가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명씩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인지 또는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것인지. 500만 명을 다 부르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죠?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500만 명을 달라고 했던 거는 특검이 당시에 이제 신천지 신도들이 거기 이제 가입하면서 거기가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는데 영향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신천지 교인이 당원으로 얼마나 들어왔냐를 보겠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이유는 당원이라는 건 엄청난 이 개인정보거든요. 당원 거기에 보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정보들이.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원들이 불안해서 앞으로 당원으로 가입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 불안해서지 이렇게 뭐 조사를 받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져가지도 못했고요. 그죠? 혹시 당원이시라면. 자, 사과향기님은 일본 뉴스는 거의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 정책 맥락을 잡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습니다 해주셨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사과향기님 길게 쭉 맥락을 설명하면서도 제가 압축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